안녕하십니까, 전만수입니다. 부정정보의 처짐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정정보의 그 사례들을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B에서의 지지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외팔보죠. 정력학적으로 반력을 결정할 수 있죠. 근데 B에 이렇게 지지가 있으면은 여기에 또 미지의 하중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식은 뭐 여기서 이제 x까지 포함하면 3개인데 미수가 총 몇 개입니까? 4개죠. 이건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P가 없어져 주면은 simply spotted beam이 되죠. 식이 2개, 미수 2개 딱 풀어지죠. 근데 여기 있음으로써 우리가 정력학적으로 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변형의 기하학적인 것들과 역학적인 것들이 이제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연립 방식을 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양쪽이 클램프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양쪽에 반력과 모멘트가 작용하죠. 그래서 4개의 미수고 얻을 수 있는 식은 2개고 이거 못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끝에 이미 이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하고 그죠. 단지 힘의 형태가 바뀌었고 아까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보의 처짐을 관한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심플한 이것은 말이죠. 단순한 그 경계치 문제죠. 수학적으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 공부한 그 본과 마찬가지로 부정전개 문제 풀 때 어떤 그런 뭐 원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보는 대로 푸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양쪽이 클램프도 돼 있고 여기에 지금 집중 하중이 이렇게 가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력을 이렇게 모멘트를 이렇게 AS 모멘트입니다. 이건 밴딩 모멘트 아니죠. 밴딩 모멘트는 이건 마이너스 MA가 이쯤에서 밴딩 모멘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멘트가 이 방향으로 또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반력 RB가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해서 이제 이 개로부터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선 이제 지금 FY 그 제로를 하는 거죠. 그러면 RB를 제거를 할 수 있죠. P-RA. 근데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제거를 하는 대상을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왼쪽으로 하게 되면 이걸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끝에서 특이함수는 우리가 생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MB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멘트 밸런스부터 이렇게 구해지지만 우리 MB를 우리가 들고 다닐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죠. 필수 경계 조건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미 자연 경계 조건을 만족했거든요. 여기서 본래 경계 조건은 자연 경계 조건도 들어가는데 자연 경계 조건은 2개 이 조건으로부터 만족되게 돼 있고 필수 경계 조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개 필요한데 미지의 힘이 2개 있단 말이에요. 그 2개 다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모자라는 식 2개를 필수 경계 조건이 2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러한 힘의 조합에 대한 Q 함수는 이렇게 수식화되고요. 그것을 한번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 3차 도함수 관련된 식이 얻어지고 또 한 번 더 해요. 그럼 이제 2차 도함수까지는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이때까지는 적분상수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적분하면은 기울기가 구해지는데 이때 적분상수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왼편이 클램프드 되어 있으니까 C1은 0이 되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그리고 변이도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문 적분해서 발생하는 그 적분상수 C2는 또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변이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는 MA와 RA라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2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2개의 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선식이 뭐가 있습니까? 요거죠. 요 2 조건으로부터 저 끝에서 x = L에서 변이가 0이고 기울기가 0이라는 이 2 조건으로부터
이와 같은 선행 방식이 유도됩니다. 야, 좀 편안하지 않는 그런 그 2원 1차 연립 방정식이죠. 불편합니다만 나에게도 불편하고 남에게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묵묵히 이런 그 선행 방식을 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서 MA가 이렇게 결정되고 RA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 반력도 구할 수 있겠죠. 대개 이제 이런 부정정보 문제는 뭐 어디에 걸리는 반력을 계산하라 뭐 이런 게 많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C에 작용하는 그 구피 모멘트를 계산하라. 그럼 구피 모멘트는 이거죠, 이거. 그죠? MA RA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x 이퀄 a를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A, B, C 세 점에서 단순 지지되어 있는 보의 균열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1물체들을 그리면 이래 되겠죠. 힘의 배경 조건식 두 개인데 미수가 세 개니까 두 개 가지고 미수 하나만 남기고 소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점에서 모멘트 제로를 하면은 대칭이니까 RA하고 RC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RC를 없애버렸어요. RA로. 그 다음에 시그마 FY 제로를 하면은 오메가 제로 L을 갖다가 이 RA 플러스 RB로 이렇게 지탱이 되죠. RB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경계 조건은 이 점에서 이제 변이가 0이라는 거 3개입니다. 우리 2개만 필요한 사실은 거죠. 필수 경계 조건 2개면 충분한데 하나 더 이제 있는 이유는 이 미지의 힘이 하나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Q를 보는 대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 문적분에서 3차 도함수, 두 문적분에서 2차 도함수까지는 이제 적분 상수 없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 적분해서 이와 같은 이제 처짐 함수를 이제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단 C1, C2를 우리 경계 조건으로부터 이제 없애야 되겠죠. 먼저 V 제로 이꼴 제로를 넣으면은 C2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L을 넣으면은 없어지지 않네, 그죠? 이게 복잡하네, 그죠? 그러면 이게 0으로 해서 식이 만들어졌고, 여기는 이제 RA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바로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EL 에서 0이라는 조건을 넣으면은 이런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역시 불편한 이원 선행 연립 방정식입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이런 거 풀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앞에 이게 좀 얌전한 그런 상수였는데 얘는 좀 상수가 좀 얌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실수하면 절대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됐죠. RA는 8분의 3 오메가 0 L이 나왔고, RA는. 그러면 이제 양쪽에, 그죠? 양쪽에 RA하고 RC가 같으니까, 그죠? 양쪽에 8분의 3씩 이렇게 주어지고, RB는 4분의 5. RB가 절대적으로 크네요, 그죠? 한, 뭐, 10대 3 이런 비율로 크네요. 이 문제는 캔틸러버 중심에 이렇게 simply supported 된 그죠? 그리고 하중은 균일 분포 하중이고, 자유물체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미수가 3개가 되고, 우리가 이 미수 3개 중에 2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2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거죠. 평행 조건식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FY 0를 하면은 RB가 RA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모멘트를 어딘가 제로를 해야 되는데, 이 점에서 모멘트 제로를 하면요, B점에서 하게 되면은 오메가 제로는 좌우 대칭이니까 모멘트 영향을 못 미치죠. 그건 RA하고 MA인데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A는 RA 곱하기 L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로부터 QX를 있는 그대로 그냥 쭉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VX, MBX 두 번 그 적분 함수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호규약 1을 X는 따르기 때문에
Vx 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 2승을 우리가 적분할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보호교합 1에서는. 그래서 요건 이제 보호가 바뀌었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바뀐 거고, 나머지는 보호가 다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보호를 또 한 번 바꾸고, 그래서 MB가 구해졌고, 그 다음에 한 문적분, 두 문적분 해서 변이까지 이제 구해졌습니다. 이 변형 곡선에서, 그러니까 처짐 곡선에서 우리가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은, 우선 우리가 이 X0에서 고정이 돼 있으니까 C1은 0이고 C2는 0이다. 즉, 그 기울기와 처짐량이 0이다. 그 다음에 여전히 남은 문제는 이 처짐 곡선에 이 RA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RA를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X = L에서 변이가 0이다. 이 조건을 이제 쓰면은 됩니다.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RA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RB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푼 문제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단지 이제 지지대가 끝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물론 앞에서는 이제 길이가 2L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4가지보다 행오버가 한 L 있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어떻든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동일한 문제로 우리가 보는 시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시간 FY 제로를 하면은 RB가 RA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모멘트인데 P에서 모멘트 제로를 했네, 그죠? 왜냐면 여기 RB를 없애겠다는 거죠. RB의 영향을 없애겠다는 거죠. RB를 또 소홀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 B에서 제로를 하면은 MA를 갖다가 RA로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뭐 이걸 우리가 그 MA 대신 미리 소개해가지고 여기서 그 하중 밀도 함수다 이런 거 할 때 미리 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맨 마지막에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MA가 RA로 표현됐지만 우리가 MA를 그대로 두고 갑니다. 그래서 QX는 이 여기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그 하중 조합을 그대로 이렇게 수식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문적분, 두 문적분 할 때까지는 적분상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할 때는 적분상수가 이렇게 발생한다. 근데 이것은 이제 X = 0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C1이 0이고 C2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MA 또는 RA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하나가 있는 거죠. 사실은 MA는 RA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죠? RA가 이렇게 미주의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또 필수 경계 조건을 필요로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변이라든지 또는 뭐 기울기 이런 이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아직 안 써먹은 그 필수 경계 조건이 있죠. X = L에서 변이가 0이라는 거 이거. 그래서 여기로부터 식이 하나 얻어지고, MA는 이미 RA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국 RA에 관한 그런 식이 얻어집니다. 거기로부터 RA가 계산이 되고, 여기에 대입을 함으로써 RB가 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중첩법에 의한 미지 뭐 힘의 계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또 좀 별도로 내가 유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중첩 원리로 이 문제를 풀으라 그러면요, 우선은 이건 이 B를 제거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력이 하나 생기겠죠, 그죠? 반력이 RB가 생기겠죠. RB에 의한 처짐량과 그 다음에 이 RB가 없을 때 0일 때 요 캔틸러버 보의 그 균일 분포 하중이 작용할 때 보의 처짐을 두 개 각각 계산해 가지고 더해서 0을 두면 되겠죠. 그게 이제 중추의 원리로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양쪽이 고정되어 있고, 그죠? 양단이 고정되어 있고, 그 분포 하중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리하면은 양쪽에서는 이제 반력과 모멘트가 이렇게 미지의 그 힘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힘의 평행 조건을 적용을 하면은 그 여기서 MB하고 그 RB를 갖다가 MA와 RA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FY 그 제로로부터 RB는 오메가 0 L 마이너스 RA, 그죠? 그 다음에 이 점 B에서 모멘트 제로를 하게 되면 MB를 이와 같이 이제 RA와 MA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계 조건은 그죠? 4개죠. 여기에 변이와 기울기가 0이고 여기서 변이와 기울기가 0이다. 이 4개고 그 중에서 2개는 적부상수 계산할 때 써먹고 2개는 뭡니까? 여전히 2개의 그 미지의 힘이 있잖아요. 이걸 결정할 때 쓰겠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Q 함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2번 적분을 하고 3번, 4번 적분할 때는 적분상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적분상수는 여기서는 C1과 C2 각각 다 0이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클램프트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x 이퀄 L에서 미분값과 함수값이 0이 나는 그런 이제 2가지 조건이 남아 있는데 여기로부터 우리가 미지의 힘 RA와 모멘트 MA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 이런 경계 조건으로 좀 복잡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중과 변이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보다시피 그냥 캔틸레바 본데 여기 점 B에서 스프링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중은 이 보의 처짐에 종속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렸는데 뭐 이건 우리가 뭐 그죠?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 이제 B점에 F라는 이런 그 힘이 이렇게 가진다. 자, 이거는 그냥 미수가 아니고 일종의 미수긴 한데 그게 다른 거하고 연동이 돼 있죠. 다른 걸 알게 되면 이걸 알게 되는 그런 관계 있죠. 그래서 이제 변이도 물론 미수죠. 그래서 변이와 이게 작용의 힘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F가 우리 플러스 방향 이리 뒀죠. 이게 플러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처제되잖아요. 그죠? 처짐량이 있어야. 그러니까 디플렉션 커브 상으로는 마이너스 함수 값을 여기서 가져줘야 F는 뭡니까? 플러스가 되고 내가 결정한 이 방향으로 F는 플러스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V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걸 내가 여기서 그냥 델타로 했는데 델타 2분의 L 앞에서 우리가 델타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VX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걸 델타 X로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래로 쳐지는 것을 이제 플러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F 이퀄 K의 델타 2분의 L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이 점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부호가 틀리면 틀린 겁니다. 물론 이게 지금 끝에 하중 P를 가게 되면은 그죠? P를 가게 되면은 이 스프링이 좀 늘어나겠죠. 스프링에서 이게 볼을 도망 못 가게 잡아당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방향은 물리적으로 맞는데 그것과 이 변이, 즉 처진 곡선과 어떻게 연계시킬 거냐. 그때는 여러분이 부호 실수를 할 수 있다. 그걸 내가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시그마 FY 제로를 하면요, P에다가 방향이 이걸 플러스 잡았으니까 그죠? P에다가 같은 방향을 마이너스 해줘야 되겠죠. P 마이너스 F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모멘트 이제 밸런스를 따져야 되는데 이 점에서 모멘트 제로를 하게 되면은 이 모멘트는 FL하고 PL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 여기서 여기까지 모멘트는 F 곱하기 2분의 L이고 여기서까지는 PL이 되겠죠. 자, 요런 이제 F는 이런 조건이 이제 있다. 우리 알아두도록 하고요. 이 여기로부터 그죠? 그게 하나 놓은 거죠. 처진 곡선의 함수값에 대한 구속 조건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하중 조합에 대한
하중밀도 함수는 있는 그대로 그냥 씁니다. P-F가 되겠죠. P-F. 근데 -F를 다 이걸 대입을 했네요. 그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모멘트 MC인데 MC는 PL-1이 되니까 두 개 이제 더해지겠네요. 그죠? L이 빠져나오고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놓았고 그 다음에 요거 F는 마이너스 되니까 요걸 이렇게 가져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굳이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번 써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원위치 시켰네. 그죠? 참고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 적분을 했고 밑에 적분상수는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두 번 더 적분을 하면은 적분상수 두 개가 나오고요. 우리가 그 처짐 함수를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캔틸레바 보니까 웹파 보니까 여기서 변이와 기울기가 0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C1, C2 없어지고 그나마 우리가 좀 다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F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F만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으면 이제 끝나죠. 근데 여기에 있잖아요. 2분의 L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K분의 F가 나온다는 거. 그걸 넣어서 정리를 하면은 F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복잡하면 안 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이렇게 이제 풀어지게 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부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면서 생각하면서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문제가 많죠. 엄청난 많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를 많이 이제 하는데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요것은 지금 캔틸레바 본데 하중이 그죠? 이렇게 이제 1차 함수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끝에 지지대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뭐 경계 조건으로 그죠? 요즘에서 변이가 0이고 기울기가 0이다. 요것은 이제 요 그림에서 요건 그겁니다. 그 합력을 표시한 거죠. 합력을 여기에 집중하려고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자, 시그마 FY 제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힘 더하기 요 힘 빼기 요 힘은 0이 돼야 되니까 거기로부터 BY는 요거 빼기 요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MB 이꼴 제로다. 이 점에서 모멘트 제로를 했다. 왜 내가 이 점에서 모멘트 제로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어쩌게는 YB를 제가 안 좋아해요. YB가 들어오면은 이미 YB를 속으로 했는데 또 이게 또 식에 들어오면 그걸 더 넣어서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 점에서 제로를 해버리면 이게 사라지니까 영향이.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요 힘은 플러스 모멘트, 요건 마이너스 모멘트, 요거는 또 마이너스 모멘트 하겠죠. 8기도 곱하기 AY 하면은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데 여기로부터 MA를 AY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은 문제를 했죠, 그죠? 이게 뭐 균일한 그 힘이 있는 경우 똑같은 이야기 사실은 조금 계산이 복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WX 이건 부호규약 2를 따랐고 여기서는 이제 WX가 이렇게 요 하중 조합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 적분하면은 이런 밴딩 모멘트 함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두 번 또 적분하면은 처짐 함수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죠. 여기 이제 캔틸레바 보니까 C1과 C2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전히 AY가 포함되어 있죠. AY가 구해지면 MA는 구해지는 거니까 AY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것은 이제 X = L에서 변이가 0이라는 걸 이제 적용하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본래 MA는 또 이걸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풀면은 AY가 40분의 9 오메가 0 L 나오고 MA는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한번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나도 이게 풀어봤는데 나도 이게 답이 맞는지는 단순한 이 산술 계산이 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푸는 뭐 과정 이런 데는 하자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풀은 문제입니다. 그냥 원칙대로 푸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봐라 이야기입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푸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이러한 이제 분포 하중과 그다음 끝에 RB가 가해진 그런 이제 문제로 생각합니다. 각각 우리가 변이를 구하죠. 요 이제 균일 분포 하중에 의한 변이, 즉 그 처짐함수는 v1 x고, 그 다음에 집중하중 끝에 있는 집중하중 RB에 의한 처짐 함수를 우리가 v2 x 이렇게 두고 이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것은 그죠? 균일 분포 하중에 관련된 거고, 요거는 이제 집중 하중과 관련된 건데, 그 구해가지고 끝점에서 이 끝에서 변이를 구하는 거죠. 이 두 개 구해졌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지지하는 것은요, 힘에 의해서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이가 0이 되도록 힘을 가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더해서 변이 0이라는 조건으로부터 RB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라고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